네,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정기석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문제와 필수 의료 장비를 착용해서 해외 다녀온 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전자는 불법 행위고 후자는 불법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건데, 근데 후자인 필수 의료 장비를 착용하고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유연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한 달, 그 정도 나갔다 오는 경우를 부당이득 징수한다. 그건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게다가 거기에 징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특정돼 있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의도하고 그게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하고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에 그걸 뭐 도피할 마음도 없고 재산을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환수율이 높은 거고, 전자는 처음부터 편취할 마음으로 불법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범법 행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의도해서 그 불법 은닉한 재산을 은닉하고 했기 때문에 환수율이 높고, 또 수사 기간이 7개월 이상 장기간이죠. 그 시간 동안은 전부 다 재산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불법행위, 하나는 불법행위 아니다. 그게 오해가 없어야 되고, 후자는 정말 국민이 필요해서 해외 갔다 온 경우는 그 부당이득 징수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무장 병원 등 이들에 대해서 환수율이 상당히 낮고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제가 볼 때는 수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이 재산을 보전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보공단이 그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도입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특사경 도입이 일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기관 단속보다는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 저는 이런 가능성을 제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특사경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전적으로 의료계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특사경이 하는 일하고 지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부당이득 환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서도 다릅니다. 저희가 급여조사부가 따로 있어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사경하고 상관없이 하는 일인데 의료계가 이제 뭐 오해가 있어서 제가 암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서 하고 특사경을 도입할 때 그 오해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같이 좀 논의합시다. 그 부분은. 네. 이제 다음 질의합니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의료 대란이라고 비판만 하면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이 의료 개혁을 중단하는 게 맞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지역 의료, 필수 의료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고 시작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도 정말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제가 우리 당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소아과 각 현장의 목소리 5분을 제가 초청해서 들었거든요. 그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주된 요구가 뭐냐면은 형사, 감면, 특례 규정을 도입해달라. 게다가 우리가 전공의를 마치고 현장에 개원을 하더라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 그러면 수가 체계를 개편해야 되거든요.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것이고, 그때도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해 달라는 건데, 이 수가가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때 보더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하나가 수가 제대로 개편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못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때 아니면 언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기회에 수가를 제대로 개선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이런 문제 이때 아니면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십사 제가 당부드리는데 맞죠? 예. 그리고 이 수가 개편을 위해서는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소아과를 기준으로 하면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본인이 기대한 대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수가라는 이름을 작년에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희생 헌신하는 필수 의료인들에게 정말 그 보답이라는 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수천 가지가 되는 이 항목을 다 조정하는 게 그래서 정책 수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여러 필수 의료에 적용하고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보 수가 항목이 9,800여 개인데 3,000개는 원가 보송률이 평균 85%. 그런데 재검사는 비용 대비 보상률 최대 140%. 정말 중요한 수술, 처치, 입원은 80%. 제가 봐도 이게 농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점차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고 이사장님도 이런 목소리를 더 많이 좀 듣고 이때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저는 기회가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수가를 제대로 정상화하는데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과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일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제대로 승화된 정책으로 또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